오늘 뭐 조촐하네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좀 더 좋아 이게. 단촐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2월 달 마지막 날, 4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날. 예, 아주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이 귀한 날 바쁘신가 봐들. 예. 엊그제 그 자평진전 강의가 그 패중유성이라고 하는데, 패격이 됐다가 다시 성격이 되는 거, 이것이 그 복잡한 수학논리거든요. 수학논리. 이게 수학논리라 그 수학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면 쉬운데, 일단 다들 억부용신을 먼저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강신약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빨리 이렇게 이제 치우셔야 돼. 그러면서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용을 할 것인지 역용을 할 것인지에다가 거기다 중점을 두셔야 되거든요. 엊그제 내가 예를 들었던 사주가 그런 게 있죠? 그게 뭐 있죠? 임일주가 미월에 을목을 보고 신금을 보고,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중심은 항상 이거야, 이거. 이걸 가지고 순용을 할 건지 역용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재격, 관격, 인수, 식신격, 재관, 인식은 순용한다. 살상, 겁, 인은 역용을 한다고 하는 요것만 딱 방향을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이거는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소승걸 가지고 격을 잡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소승걸은 격이 아니에요. 소승은 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지 그 자체가 격이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 억부용신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장간이 소승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기존의 논법에서는 억부용신과 격궁용신을 섞어가지고 지장간에서 월지의 지장간에서 소승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고 하는 이러한 보편적 논리가 있어. 근데 이것을 격국론으로 와서는 소승것이 용신이 아니고 소승것이 격국이 아니고 월지 그 자체가 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미월에 미중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솟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상관격이다 그러거든요. 상관격이 아니에요. 그냥 정관격이야. 정관격. 정관격에 상관이라고 하는 흉신이 솟은 거예요. 이 흉신이 솟은 요것을 제어해 주는 것, 이것을 극해 주는 것, 이것을 합거시켜 주는 것, 그게 상신이야.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상신이라고 하는 거는 격국에서 사주를 완성시켜주는 최종 글자예요. 최종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최종 결정권자, 그게 상신이라고 해요. 이 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정신이에요. 정신.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정신, 얼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사주는 미중에 을목이, 여기 이번 정을기가 있잖아요. 정을기가 있으니까 이 을목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상관격이다 그래. 근데 상관격이 아니야. 상관격이 아니고
이거는 무엇이 솟았건 관계없어요. 무엇이 솟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월지가 격이에요. 그게 월지를 용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평진전 용신론의 첫 장이, 첫 글자가 뭐냐면, 첫 구절이 뭐냐면은 팔자용신 전구월령.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지에서 구한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사주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게 용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쓰는, 활용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이거는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내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월지야.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곧 용신이에요. 용신이고, 그 용신을 목적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월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월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수단이에요, 수단. 이 수단이 곧 상신이야, 상신. 이 상신.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건 토예요. 토인데, 이 목으로 그걸 하죠. 그러면은 월지를 이루려고 하는데, 목이라고 하는 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것을 금으로 그걸 해서 사라지게 만들면은, 제어하면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격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루는 건 뭘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거예요, 월지를. 이걸 이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신금이야. 이것을 상이라고 해요, 상. 우리가 관상 본다고 했죠? 관상 본다고 하죠? 그 관상 볼 때 그 상이 이거예요, 이거. 관상할 때 상이. 관상 볼 때 그 상자가 이 서로상자를 써요. 이 서로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양과 정신을 모두 포함한 상이야, 상. 이것을 이 사주에 찾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지. 이 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 상이 연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본래 그러한 정신을 타고난 거야. 여기서 있는 거는. 타고난 거고, 이것이 점점점 시로 가면 갈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세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월은 이것은 1차 선천이라니, 선천 타고난 거. 근데 상신이 연에 있으면 그만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능력이 쉽게 발현이 돼요. 근데 그 상신이 일시에 있으면은 내가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을 찾아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일시에 상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내가 새로 만든 가정이 있죠. 새로 만든 가족에 의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주로 결혼해서. 저기 있죠.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상신이 시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부인을 잘 얻은 거예요. 처갓집이 명문 군인 집안이잖아. 처삼촌인가 누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후광으로 성공을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사주에 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 상신이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애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쉽게.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일시가 흉신이면은 결혼해가지고 별 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주를 깨는 글자가 있으면 파격이라고 해. 패라고 해, 패. 깨는 글자가 있으면 패라고 하고, 이 패를 또 파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는 글자가 있으면 파격이다. 파격이다 하고, 요 파격 만드는 글자를 극해서 그 사주를 구해주는 것.
다시 성격시켜주는 것, 그것을 구응이라고 해, 구응. 구응이 있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구응. 격국론에서는 성격이 드는 조건을, 기본 조건을 기억을 하시고, 이 사주가 어떻게 깨졌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격이 어떻게 됐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는 순서. 자, 이 사주가 성격 드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재관 인식에서는 어떠한 조건이어야 성격이 든다는 조건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주를 딱 놓고 볼 때는, 아, 이 사주가 어떻게 깨졌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격이 든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드는 걸 보다 보면 뭐냐면, 잘못하면은 깨진 걸 놓쳐. 깨진 걸 놓치면 안 돼. 성격을 먼저, 성격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패격되는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요. 패격되는 조건을 찾고, 그 패격되는 조건을 해소시켜주는 구음을 찾는 거예요. 성격을 먼저 찾으면 반드시 거의 50%는 잘못 봐. 대부분이 격국론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뭐냐면 성격의 조건만 알고 계세요. 패중유성이라고 하는 구응이 되는 조건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잘못 본다고. 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동안 이 격국론을 얘기를 하면서 간혹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간목이 5월에 태어났어요.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여기 임수가 있어서 상관폐인이 됐어. 상관폐인이 됐는데 떡하니 이 사람이 재운이 있다고 와. 무토란 재운이 왔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 상관 생재에서 성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내가 이 상실을 갖고 있잖아. 상실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흉신이 온 거예요. 이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이런 실수를. 여기에서 상관격에서는 상관생재하서 상관생재격으로 성격이 되는 조건이죠, 조건은. 근데 이미 이 사주에서는 상관폐인이라는 인수를 쓰고 있었어. 인수를 쓰고 있었는데 재운이 왔다. 그러니까 이 재라고 하는 거는 인수를 깨는 거예요. 그쵸? 이때니까 망하는 거예요. 상관생재로 성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많이 놓치신다고. 저한테 격국론을 아주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저한테 이거 갖고 딱 가가지고, 아, 이 사람 성격대 쭉 물어보는 거야. 아니, 웬걸? 꼭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항상 내 사주에서는 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의 조건만 생각하다 보니까 합격이 되는데도 성격 됐다고 통변을 하거든.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항상 뭐부터 본다? 본래의 격국에서 성격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죠. 대운에서 와가지고 성격되는 조건이 아니고 원래의 사주에서 성격되는 조건을 봐야 돼. 원래의 사주에서 성격되는 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운은 본래의 사주의 격국에서의 조건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격이 딱 왔어. 사주가 제격이야, 제격. 대부분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성격인데 왜 깨졌지? 그래서 항상 합격이 되는 조건을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갑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어. 자월에 태어나면은 이제 뭐가 흉신이에요? 예?
충신. 재죠. 항상 극하는 거라겠잖아.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염두는 뭘 두든,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순서는 항상. 인수격이니까, 인수는 뭐 식신을 보면 좋다. 이 생각부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인수가, 병화를 봐. 이렇게. 인수가 식신을 봐서, 이건 좋아요. 근데, 이걸 보호한다고, 이 식신을 보호하는 거 뭐가 보호해 또? 재가 보호해. 그쵸? 이걸 보호한다고 또 재를 찾아. 근데 이 재는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걸 깨거든요. 그냥 팍킥 버리는 거예요. 항상 월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에 있다고 항상. 월지가 깨지면 안 돼. 월지가 깨지면 안 되고 항상 그래서 격국을 보는 통변의 순서는 월지를 깨는 파격을 만드는 조건에 대한 육신이 있죠. 그 육신의 움직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또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육신이 있잖아요. 이제 궁금한 게 없으면은 이제 제가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육신을 이제 그 육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에 대한 이해. 어제는 제가 5명을 상담을 했는데 5명 중에 3명이 다 경금일주야. 응? 3명이 경금일주고 경진생이야. 어? 경진생이 다 경진일주예요. 하루 종일 그랬어. 그러면은 이게 비견이죠. 이것도 비견이죠. 그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비견과 이 비견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야. 이 비견과 이 비견을 같은 걸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요, 무리고, 이거는 나라는 개인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야. 일간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글자라고 해가지고, 자, 이 경금과 이 경금이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이걸 같은 비견이라고 해서 통변을 같은 걸로 해석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딱 개인으로서의 나요. 개인으로서의 나는 게 이게 뭐야, 이건 비견인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너와 나는 똑같다고 하는,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동료의식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내가 속해 있는 사람 그룹이야, 그룹.
그래서 이것을 통변할 때와 이것을 통변할 때가 달라요. 이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 그래서 이게 비견이란 말이에요. 비견이라고는 나만 안다는 뜻이요. 개인주의라는 뜻이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고 여기 있는 비견은 뭐야 이게?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겠어? 상당히 개인적이면서 또 사람들과 어울려 있고. 일주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독불장군이야.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독불장군인데 또 이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과 또 나와 이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또 잘 어울려. 또 같으면은.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고 이건 사람이야, 그냥. 그래서 요걸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육신을 정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어제 희한하게 이런 일주만 오더라고. 근데 경진 하면은, 이 경진이 뭐예요? 이게 경진이 이게 경자가 이게 공망이에요, 공망. 이게 공망이야. 이게도 공망이죠. 다 공망인 거야. 그럼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공망돼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게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진짜 이게 일주가 공망이에요. 이건 밖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공망이면 어떻겠어? 이게 공망이면은 내가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다르죠. 그럼 이것이 공망일 때와 공망이 아닐 때가 통변이 다른 거지.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다 지어놓고 다 있으면은 대통령이 경자생의 경진일주의 자월이야. 무자월. 신을 몰라. 이거를 내가 이게 정확한 거야, 이거는. 이건 족보에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반격, 그쵸? 상반격에 상반패인을 쓰는 거예요, 상반패인. 이게 상신이야. 근데 이것이 대통령의 경진일이에요, 경진일. 경진일이 되면 이게 공망이야, 이게. 이게 다 공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이게 헷갈려. 내가 헷갈리는 게 어떻겠어? 사는 게. 불규칙하고 무질서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또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이것이 공망이야. 이것이 없다는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관을 인수로 제어를 해서 이 인수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일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게 공망됐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이 사람은. 이게. 뭐로 봐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에요, 국민.
국민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없다고 없는 상태로 인수를 쓰면 괜찮아. 근데 정치라고 하는 데서는 국민이 없다가 될 수가 있냐고. 안 되죠. 자, 이분이 검사를 할 때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일은 잘해. 먹는 걸로 보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공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없다.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 막 도둑놈 아니냐, 깡패 아니냐,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없는 거는 사람 취급을 안 할 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직업을 할 때는 인수가 쓰여져요. 근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전제에 하는 건 뭐야, 이거는? 이건 정치거든요. 정치할 때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다 없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범죄자를 다스리는 검사로서는 기가 막힌 팔자야. 그러나 정치를 하는 팔자가 안 돼. 국민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혼란에 빠뜨린다고. 딱 그 두 번째. 요거는, 이게 나고, 이건 내가 같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보면 이게 부인이라고. 부인이 없을 때는 이것이 좋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인정받는 사람.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해서 부인이 생겼어요. 있다가 됐지. 없을 때 괜찮았는데 있다가 됐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꼬이는 거예요, 이제. 꼬인다는 뭐가 꼬이느냐? 잘 안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귀라고 하는 게 귀. 이거는 귀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됐다고 귀인이 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가 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야, 존경. 예수님이 권력을 잡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 23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받들죠. 그게 존경이거든. 근데 이 무토가 존경이에요. 이사하셔서 존경. 존경받는 것이 무토로 존경받는 건데 이것이 없을 때 존경받는 거야. 일주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인조? 이 인수는 없을 때는 존경인데, 없을 때는, 이게 일주가 없을 때는 존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망이기 때문에. 근데 있을 때는, 인수가 존경이 뭘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존경이 멸시가 되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야. 온갖 욕을 다 먹는 거야. 온갖 욕을 다 먹어. 그래서 요 비견과 요 비견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거지. 아, 그러면 비견과 비슷한 게 겁재 아니냐? 겁재는 사람들이 아니여.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그거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야. 전투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전투 능력. 비견만 사람들이에요. 겁재는 사람들이 아니요. 같은 오행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비견이라서 이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일간만 사람이야. 일간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비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겁재하면은 이 겁재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적극성이야. 이 겁재라고 하는 거는 재와 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재와 관을 불러들이는 능력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오냐면은 겁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재를 극하죠. 재를 극한다고 하는 거는 능력의 욕심이야. 그걸 가지려고 하는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 것을 가지려고 하는, 뛰어넘으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적극성이야. 겁재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능력, 적극성, 전투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쟤를 겁탈하고 없애는 게 아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극을 하면 어떻게 돼? 극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관살로부터 극을 받는 거야. 그만큼 뭐를 해?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 겁재가 왕성한 사람들은 많은 경계를 받아. 내가 극을 하면은 또 나를 극을 하는 게 오는 거예요. 또 모든 건 주고받고야. 자, 겁재가 이 재를 강력하게 가지려고 욕심을 내죠. 욕심을 내는데 이 관은 어떻게 해서 다시 겁재를 극하려고 하는 걸 나타난다고. 그럼 이 관은 무엇을 극해? 일주를 극하는, 막 그래. 돈을 가지려고 하는 만큼 이 관사는 뭐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겁재는 사람을 괴롭히는 관사를 불러와. 내가 뭘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팍팍 내면은 반대급부 항상 온다는 거지. 자, 그러고 비견 이해되셨죠? 겁재. 비견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냥.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란 무리야. 이거는 그대로 있는 무리로 보는 거고, 거기에 비유해서 겁재라고 하는 거는 그 일주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겁재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내가 갖는 투쟁 능력이에요. 재를 가지려고 하는 능력. 근데 이거 똑같이 다른 육신과 비유해서 보면 똑같은 다 결론이 나와요. 자, 인수를 하자가, 인수. 자, 인수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인수를 강하게 했어. 그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예? 그죠? 식상을 얻는 거예요. 인수를 강력하게 하면 뭘 얻어? 극을 하는 걸 얻는 거예요. 생을 하르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얻어? 식을 얻는다고. 이 식은 뭐라겠어요? 지혜라고 했죠. 지혜. 인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얻어? 지혜를 얻어요. 지혜.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밝아지는 만큼 얘를 극하는 걸 또 얻어요. 그 얻는 게 뭐예요? 얘를 극하는 거? 재를 얻는다고. 자, 인수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습득하고 노력해서 얻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부라고 해. 공부를 해서 얻는 게 뭐다? 식신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또 뭐를 얻는다? 능력이 온다, 나한테. 항상 내가 극을 하면은 그걸 극하는 것이 또 오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식신. 식신을 강하게 했어. 그럼 식신을 강하게 하면 뭘 얻겠어요, 그러면은?
뭘 얻어요? 예? 예. 식신을 강하게 했어. 관을 얻어요. 관을 얻어. 그 다음에 또 식신이 또 얻는 게 또 있죠. 뭘 얻었어요? 인수를 얻겠죠. 이걸 극하는 거. 자, 여기서 식신을 강하게 해서 얻은 것이 관이요. 이 관은 뭐예요, 이게? 통변을 잘해야 돼요. 통변을 잘해야 돼. 지혜를 강하게 얻었어요. 그럼 관을 얻어. 사람이 지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편해지죠. 이게 바로 아는 게 병이요. 아는 게 병. 아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관을 하려고 하죠. 뭐, 아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응? 괴롭히는 게 어떻게 돼요? 인이 오지, 인. 인은 뭐야, 이거는? 인내는 구속이요, 구속, 이거는. 이게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 그래서 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이거는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거는 책임과 의무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관인은. 식재는 좋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식신이라고 하는 건 막 노는 거 즐거운 것도 식신이라고 해. 놀면 뭐가 돼? 놀면은 병이 온다. 술 먹고 놀다 보는 게 병이 왔다 이거요. 이게 구속이야, 구속. 소통이 아니에요, 이때. 관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관 격일 때만 소통이야. 이거는 뭐예요? 관사는 무조건 병이 나니까요. 사주에 연간에 관살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해? 잘 아파. 그래서 이 관과 인은 이거는 구속이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자, 식신은 편한 거라겠죠? 편히 받는 거라겠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불편함이 있어야지. 그 불편함이 관인이에요. 자,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편함이죠? 불편한 게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와야지.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식신과 재가 오는 거예요. 자, 관 열심히 해. 그럼 뭐가 와? 뭘 만드는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해. 그럼 뭐가 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니까 뭐가 오는 거야? 식신이 오죠? 지혜가 오는 거야. 사람들 속에서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관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편한 것, 식재는 기쁜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사주에 관인으로 되어 있다. 아주 불편한 사주. 식재로 되어 있다. 아주 재미있는 사주.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재관, 인, 식은 좋은 거다 하니까 인과 관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 우리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불편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것. 그 불편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 관인. 이제 식재는 뭐 하는 거야? 불편함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재밌게 내 능력껏 재밌게 사는 것을 식재. 그래서 관과 인이 딱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불편해. 관과 인으로 성격이 돼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재밌고 아니요. 재미 되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 그런 것이 관인이에요. 근데 식재로 돼 있으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재밌게 산다. 어? 여유있게 산다. 자기 거 누리며 산다 이거야. 근데 관인은 내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남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나는 희생해 주는 것이 관인이요. 만약에 식신대사를 쓴다고 해요. 식신대사를 쓰면은 그 사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써? 편하게 살겠어요? 아니요. 맨날 아파. 맨날 아프면 사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 사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뭐야? 잘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병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관인을 일반적으로 그 자평진에서 봐도 그래. 이 관인은 아주 뭐 출세하고 잘 나가고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야. 현실은 관인을 쓰면은 삶이 불편해. 그래서 안 해도 될 것을 막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도 될 거 가지고, 흔히 말 걸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다고 이게 관인이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은, 다른 사람은, 아유, 저 편하게 모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이 관인을 쓰는 사람은, 야, 소위 걔도 내가 누군데, 저걸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가서, 야, 니들 담배 안 꺼? 야, 젊은 놈이 담배 피우면 골사가 이놈들 하고서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있죠. 이게 관인이야. 이게. 이 관인이 왜 그렇게 해요? 사명감 때문에. 불편함을 만드는 거야. 그 사주에 살을 갖고 있다, 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짓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이제 근데 식재를 쓰는 사람은 모른 척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괜히 누가 담배 피는데, 애가 담배 피는데 괜히 시비 걸었다가 아저씨가 뭔데 하면 그 하루 종일 찝찝해.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금 와버렸어.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내 새끼만이 아니면 됐지 뭐, 와버렸어. 그럼 편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온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희한하게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관사를 쓰는 사람이야. 경금일주가 전부 관사를 써요. 아니면 경금을 쓰든지 막 그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일이 다 시비를 붙고 살아. 여기저기. 친구들끼리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왔는데 야 우리 같이 가자 했는데 한 명이 안 간다겠대. 그랬더니 야 너 안 가면 안 돼 해가지고 다 욱박질러 들고 끌고 온 거야. 욱박질러 끌고 왔는데 야 나 돈이 없어 했더니 야 내가 돈 빌려줄게 해서 사주를 보고 갔어요. 이게 관살이야, 관살. 그게. 아유, 보기 싫어 말어 하는 거는 식재. 하기 싫으면 반도하는 건 식재야. 근데, 야, 너 이거 꼭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시비 거는 거, 이거 관살, 관인이에요.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야, 너는 관이 있으니까 관운이 있다, 뭐 공부운이 있다, 이게 아니고, 아, 너는 뭘 안 하면 못 견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식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통변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육신도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별 통변이 다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면으로만 그 육신을 보면 안 되고, 일주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 그 육신이 사람들과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은 일주를 극하죠. 사람들을 이제 간섭하는 거예요. 관은. 그리고 인수는 사람들을 생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해줘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그것이 관인이에요. 자, 식은 일주가 생했죠. 그러면 사람들에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나는 원하는 것만,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얻는 것만 얻으면 끝이야. 쟤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사람들을 극하고 생하지 않아, 식재는. 그러니까 내 것만 얻는 거예요. 내 것만 얻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식재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줘요. 막 도와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신생계로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거든요.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필요한 용돈도 줘. 근데 그걸 뭐래? 당연히 나는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은 거야. 그것이 식재야. 그래서 일주를 나라고 놓으면은 식지는 뭐야? 식지는 내가 줘야 되는 거죠. 아니요, 사람들부터 받는 거야. 근데 식신을 쓰는 사람들은 어때? 그래서 강박관념이 없어. 여유가 있어요. 받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처갓집이 3남매야. 우리 처갓 이동딸이고, 처남이 밑으로 둘이 있어요. 근데 큰 처남이 완벽한 식신생제격이에요. 완벽한 식신생제격이 잘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평생 얻어먹고 살았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겨. 그건 식구 얘기 들어본 거래요. 학교 다닐 때도 그 동생이 돈이 필요하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대. 응? 그거 식신생제격이에요. 일주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식신생제격.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을 막 그냥 사가주지. 그것이 식신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를 나라고 놓고 보면은 통변의 방향이 헷갈려요. 일주를 내가 사는 세상 사람들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식신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 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보면 돼. 관은 내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것, 인수는 소극적으로 뭔가 생겨주려고 하는 것, 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극적 간섭, 적극적 간섭,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육신에 대한 이해가, 통변이 좀 수월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헤매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어요? 예? 우리 양평 선생님은 어떻게 재밌었어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변할 때 육신의 개념이 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육신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수시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통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육신의 개념을 잘 아셔야 스스로가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